휴젤은 2001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물학적 제재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인데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와 종속 회사를 통한 히알루로산 필러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체제 보툴렉스, 히알루론산 필러 더체움, 바이오 코스메틱 웰라주 등의 주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 핵심 원천 기술은 미국 엘러간,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 등과 국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 소수의 회사들이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엘러간사가 72%를 점유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휴젤이 50%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51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 당기순이익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부분에 대한 잔금 이슈가 모두 정리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최대 주주는 리닥입니다. 지금 535만 주를 보유한 지분 43.2%를 보유했는데 변경 후 최대 주주인 아프로디테의 345만 주를 전량 매각을 하면서 27.9%의 최대 주주 지분을 보유한 자로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의 사유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에 잔금 납부 그리고 주식의 인도에 따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 잔금 일정이 좀 남아 있었어요. 임시 주총을 통해서 원하는 이사 및 감사 또는 이사진 어떤 선임 부분에 대한 모든 선행, 종결사항 등이 완료된다면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급되고요. 이에 따른 어떤 주식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대 주주가 좀 바뀌는 겁니다. 실권주 인수 부분에 대한 변경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고 인수 자금의 조달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5,450억 원을 조달하는 겁니다. 담보에 대한 내역으로 주식과 전환사채, 증권계좌, 예금 계좌들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 측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인 담보를 좀 제공해 줌으로써 인수자금 5,450억 원을 조달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 후에 임원의 선임, 해임 계획에 따라서 좀 밝혔는데 이사 선임, 기타 비상무 이사 허성웅 이사 외에 명단들이 좀 있었어요. 감사위원과 이사 선임들이 있었고 2022년도 4월 29일에 기존의 임원 중에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2명과 기타 비상무 이사 3명이 사임했다. 선결 주권이었죠. 기존의 최대 주주 측으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던 경영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임원들이 사임을 하고요. 인수 이후에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원하는 이사 및 감사들로 이제 채워지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의 최대 주주가 GS그룹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되면서 GS그룹이 휴젤의 경영 전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휴젤이 이제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럼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이 배경 이력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CBC그룹 그리고 GS그룹이 있고요. 국내 사모펀드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출자한 SPC 법인 안에는 이 중동의 국부 펀드라고 불리우는 무바달라 투자 회사들이 이제 구성이 좀 돼 있었는데 즉 경영권을 실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GP와 재무적 투자자는 LP로 좀 구성이 된 거죠. 지금 임총 결과에 대해서 공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주총의 결과입니다. 이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후 잔금이 모두 정리가 됐고 주식의 인도 절차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 어떤 임원진들이 좀 선임이 됐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1호 이한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기타 비상무이사 사임과
사회사 1인의 선임을 좀 완료했고요. 감사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력을 좀 보면 지금 허성웅 씨는 이 GS그룹의 부사장입니다. 지금 GS에너지의 가스 사업 개발 팀장으로 좀 역임을 좀 했다가 현재는 GS 미래사업 팀장의 부사장으로 좀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태영님은 지금 GS CFO PM 팀장 전무를 역임했던 이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웨이 후라는 임원은 현재 CBC그룹의 어떤 총괄 대표이사죠. CEO로서 이 경영 일선에서의 이 헬스케어 사업의 어떤 두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지금 경한수라는 임원은 CBC그룹의 매니징 디렉터라고 직을 담고 있는데 과거에 제넥신의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이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휴젤의 경우에 네네. 지금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 보톡스와 필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휴젤의 인수 이후에 GS그룹을 주축으로 한 측과 CBC그룹을 주축으로 한 임원진들이 사실상 글로벌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이 필러와 보톡스를 전량 이 글로벌 타겟화해서 오히려 또 확대하는 흐름들 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전 최대 주주 측으로 인한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인수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임원진들 또는 임원의 어떤 이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좀 더 가셔야 된다면 현재보다 오히려 좀 회사의 어떤 성장치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GS그룹이 차기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택하게 된 건데요. 대표님, 근데 미래 먹거리로 이 보톡스와 필러 사업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체에서 사실상 이 휴젤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작년이었어요. 작년 이게 하반기였는데 상반기 초부터 휴젤이 사실상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삼성그룹에서도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설들이 좀 나왔었고 신세계도 인수를 검토하라는 어떤 조회 공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후에 GS그룹까지 사실상 휴젤의 인수를 좀 선언하면서 과연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니즈, 지금 사업의 어떤 의도가 좀 궁금했는데 삼성은 조기에 검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신세계 역시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어떤 최종 답변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GS그룹이 과연 인수를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탄탄하게 좀 GS그룹 안에서 사실상 이 휴젤 인수에 따른 어떤 사업 시너지를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너무 좀 회사가 갖고 있는 중점적인 어떤 그룹사의 어떤 사업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구심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출자 방식으로 사실상 휴젤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구도로서 어떤 신규 사업을 진출하게 된 배경은 사실 회사가 갖고 있는 유통망이죠. GS그룹 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좀 더 휴젤과의 어떤 업무, 사업 시너지로서의 어떤 다각화 관점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어떤 낙점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회사의 유통망의 좀 다각화를 위해서 이 보톡스 필러 사업을 택한 것 같은데요. 이 메딕톡스와의 균주 도용 소송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딕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서 휴젤도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몰래 가져다 썼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요. 이게 소송 비용이 좀 구체화되면 그만큼 휴젤의 실적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3월 30일에 사실상 이 메디톡스가 휴젤의 톡신 균주를 도용당했다라고 좀 ITC에 좀 제소를 했죠. 네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 대웅제약과 오랜 소송 공방을 펼치면서 종국적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모두 일단락이 좀 됐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검찰 이 형사 사건으로서 지금 공방을 좀 하고 있다는 어떤 이력이 좀 있는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의도예요. 지금 메딕톡스가 사실상 이 글로벌 국내에서 국내 보톡스 시장의 어떤 기술력을 기반하는 1위의 점유율을 좀 갖고 있다가 사실상 대웅제약과 메딕톡스 간의 어떤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게 된 것들이 휴젤 반사 수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웅제약과의 어떤 소송들이 거의 일단락된 상태에서 네. 지금 메디톡스의 무너진 명성을 찾기 위한 의도 또는 시장 점유율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고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소에는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균주 도용이 아니라면 네.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이미지의 타격을 예상할 수 있는데 특허의 어떤 치열한 공방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대응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균주의 도용 부분이 대웅제약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좀 있었고 네. 부분적으로는 전혀 도용되지 않았다는 어떤 이력이 있었던 것은 시간이 그만큼 차지했지만 이 치열한 공방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었던 것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휴젤 측의 관점에서 좀 적용이 된다면 사실상 시간이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대웅제약과는 거의 한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합의가 됐지만 휴젤도 비슷한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에 따른 막대한 법무 비용. 전체적으로 대웅제약이 이 추산됐던 법무 비용들이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순수하게 투입됐던 비용들이 한 360억 정도 추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젤에서도 비슷한 이 소송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입 비용, 막대한 법무비와 이 수입료들, 자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의 어떤 악화 요인 그리고 점유율 관점에서는 오히려 판로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야 되는 회사의 어떤 강점 입장에서는 소송 대응에 따른 어떤 회사의 불확실성도 좀 상존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3월 30일 일단 ITC 제소 이후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본안 소송이라든지 그런 입장들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게 현재 좀 준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좀 사실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메디톡스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요. 이 좀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막대한 비용에 대한 타격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시장 진출 부문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에 이어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중국 시장 진출도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중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최근 공시를 좀 보면 지금 4월 11일 4월 8일부터만 좀 잠깐 공시를 좀 보면 최근에 회사들은 빠르게 유럽 시장의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시판 허가, 즉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죠. 네네. 지금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최근엔 독일까지. 근데 이 독일이 사실 이 유럽 시장의 3대 시장입니다. 네. 전체 이 시장의 70%를 톡신 제재 시장의 70%를 유럽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독일의 시장의 규모는 3위에 해당될 수 있는 막대한 이 시장 부분이 최근에 이 시판 허가로 인해서 오히려 판로를 빠르게 좀 확산해 나간다면 경쟁력을 좀 수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유럽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70%를 5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탈리아가 있었죠. 이탈리아가 있었고 독일, 그다음에 기존의 영국, 스페인 부분은 이미 좀 획득을 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시판 허가 이후에 독소 균주의 어떤 빠른 시장 판로 확장에 따라서 사실상 이 해외 법인을 통한 매출 확대가 하반기에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2023년도부터는 해외양 매출 어떤 극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이와 별개로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필러 시장의 어떤 품목 허가까지 좀 득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이미 톡신 제재 시장의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필러까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허가권을 획득하게 된 거죠. 시장의 규모에서는 이 톡신 제재 시장은 사실 이 소수의 이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모두 나눠먹는 그런 형국인데 이 필러 시장은 사실상 소수가 아니라 좀 다수의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좀 경쟁은 좀 치열하지만 지금 톡신 제재 시장의 어떤 우위점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보다 한층 강화해서 간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도 필러 매출에 관련된 부가 수입원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향 매출이 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까지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휴젤의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상 작년 7월 27만 9,5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사실상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한 흐름의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었죠. 4월 5일 10만 8,400원까지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실적적인 요건에서는 사실상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탄탄한 2021년도의 시장을 기점으로
2022년도 코로나19 우리가 팬데믹 이전 상황보다 지금 엔데믹이 보다 가시화된 이 시국에서 네네. 중국 시장은 봉쇄령으로 인해서 이 판로가 좀 제한적인 상태로 좀 회복이 좀 되겠지만 네. 유럽 시장의 어떤 공략은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이에 따른 새로운 수출량 실적의 어떤 증가폭이 휴전의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시장에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메디톡스와 균주 소송이 좀 더 장기화될 경우에 관련된 법무 비용들의 증가, 지급 수수료의 어떤 증가 부분들이 영업손익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저가의 형태에서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 법정 공방으로 인해서 대웅제약의 사례가 좀 있었어요. 이 불확실성들이 좀 더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는 사례가 좀 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어떤 상승 탄력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해외 실적의 증감치를 모멘텀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유럽향 실적은 2, 3분기에 좀 극대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와의 소송 비용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